방역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경각심 놓지 않고 방역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 인터뷰 오늘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관해서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의 의견 나눠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어지는 순서 음식과 식생활에 대한 정보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홍신의 요리연구가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제가 반갑습니다. 날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오늘 설렁탕 이야기라면서요. 네, 좋아하십니까, 설렁탕? 아, 설렁탕 너무 좋죠. 이렇게 좀 날씨가 쌀쌀하면 생각이 많이 나는데 네. 이 설렁탕이라는 게 이름이 네. 워낙 좀 특이해서 그런지 네, 이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여러 재단? 가지 유래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제사 얘기 들어보셨죠? 뭐 선농제를 지내던 뭐 재단에서 유래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선농단이 혹시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못 본 것 같은데요. 아, 선농단이 저쪽에 청량리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네. 재단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종묘 넘어서. 네. 근데 그쪽에 가면은 이렇게 동상 같은 게 하나 서 있고 거기가 이제 선농제를 지내던 곳이다라는 그런 푯말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늘에다 제사를 올리는 왕이 행차해갖고 제사를 올리는 큰 행사였는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국물을 끓여 먹이기 위해서 그때 제사에 사용했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끓여서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농단에서 비롯된 설렁탕이다. 이런 어허. 얘기가 있었죠. 네. 뭐 다른 설은 그리고 없습니까? 다른 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까? 뭐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설렁탕이 왜 이렇게 설렁설렁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고기를 넣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끓였다 그래갖고 설렁탕이 아니냐 이런 유래도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름에서 온 거는 똑같은 유래일 수 있는데 몽골족이 고기를 물에다 던져 먹었다. 그래갖고 이게 이름이 몽골이나 중국에서는 뭐 슈루 아니면 실러 이런 식의 이름이었거든요. 아, 네. 그게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한문으로 바뀌면서 설렁탕이 됐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에 관한 유래는 진짜 많습니다. 연구가님께서 좀 가장 믿음이 가는 설은 어떤 거예요?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뭐 선농단 제사도 뭐 유력하다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설렁설렁 끓인 곰탕이 아닌가. 설렁설렁 고기 넣고. 네, 왜냐하면 그래서, 네. 이게 뭐 그냥 국물을 내는데 전혀 제한이 없어요. 설렁탕이라는 거는. 그렇죠. 뭐 그 어떤 거를 재료를 다 넣어서 국물을 우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설렁탕 주는 네. 경우 많았잖아요. 네네네. 왜 그렇게 결혼식에서 먹었을까요? 결혼식에서는 국물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국물이 다 필요하죠. 뭐 언제나 필요하죠. 그런데 네. 근데 그 국물 중에서 고깃국 그리고 또 한꺼번에 많이 우려낼 수 있고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국물이 어떻게 보면은 설렁탕 뼈채 넣어서 다 같이 고운 거죠. 이런 거일 가능성이 컸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탕 같은 거는 오히려 더 장례식 때 많이 먹었죠. 아, 그렇죠. 네, 결혼식은 미리 날을 받아놓고 음식을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탕을 끓이는 거 이외에 국수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먹기 힘든 그런 음식들이 조금 메인 요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손님을 받는. 근데 이제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끓여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국물 요리였어서 설렁탕이라든지 이렇게 고깃국에다가 뭔가 건더기를 넣어서 만드는 그런 뭐 육개장 이건 나중에 나온 거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사용을 했었죠. 고깃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설렁탕이랑 곰탕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이제 와서 사실 나누기 시작하는 것 같기는 해요.
설렁탕이랑 곰탕이랑을 다 혼용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예전에는 뭐 설렁탕이든 곰탕이든 뭐 그렇게 크게 구분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곰탕이라는 것도 어원이 고아서 만든 탕이에요. 네. 근데 이 고운다는 거를 고기만 굽느냐, 뭐 뼈까지 굽느냐 이런 거에 대한 뭐 제한이라든지 레시피가 따로 있는 것들은 다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곰탕이라고 하면은 예전의 기록으로는 이제 고기를 넣어서 굽는다라는 뜻이어서 지금도 생고기만 그냥 넣어갖고 뼈를 없이 그거를 한두 시간 고아버리면은 국물이 맑게 나와요. 네. 그리고 또 뼈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사골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고우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뽀얀 국물이 나오잖아요. 네. 이 국물의 탁도 차이를 가지고 곰탕이랑 설렁탕을 지금은 나눠요. 그러면 맑으면 좀 설렁탕이라고 보고. 아니죠. 맑으면 곰탕이라고, 곰탕이라고 보고. 그렇죠. 뼈까지 우려서 약간 탁하게 하얗게 나오면은 그걸 설렁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곰탕이 지금은 조금 더 고급 음식으로 자리를 잡은 게 뭐 양지머리라든지 사태라든지 뭐 이런 생고기들을 그냥 넣어서 고기만 우려서 빠르게 약간 맑게 걷어낸 거라 가지고 조금 뭔가 비주얼적으로 더 고급스러운 거고, 설렁탕이라고 하면 우리가 잡뼈하고 잡고기를 다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하긴 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두 개의 구분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죠? 네.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다 이제 소고기를 우려낸 것들이고요. 네. 뭐 그 우려내는 방식이나 부위에서 약간의 차이 때문에 맛이 조금 갈리는 것뿐이지 그거를 뭐 굳이 뽀얀 국물이기 때문에 이건 꼭 설렁탕이고, 집에서는 아직도 설렁탕을 곰탕이라고 얘기하는 집들이 진짜 많죠. 많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고아서 만든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뭐 색깔 이름으로 나누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둘 다 맛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왜 식당에서 설렁탕 먹을 때 보면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국물이 뽀얀 이유가 오래 푹 끓여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넣어서 야. 그런 거야. 아,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까? 뭐 90년대에도 있었고 저희가 그 프림이랑 그런 설렁탕집 파동들이 몇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사실 뽀얀 국물의 대명사라고 한다면은 좋은 뼈하고 잡고기랑 다 같이 넣고 이걸 오랫동안 고았을 때 그 국물이 굉장히 진하게 막 우러나오는 게 색깔이 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성분이 녹아나서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 재료비를 조금 아끼려고 재료를 좀 덜 쓰고 그렇게 하고 국물을 뽀얗게 만드는 그런 뭐 유지방 성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넣는 곳들이 덜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골 육수 베이스라는 거를 또 쓰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는 설렁탕 집들이 대부분 설렁탕을 정말로 진짜로 고기하고 뼈만 우려가지고 만드는 데가 100%가 아니라 사골 육수 베이스라고 해서 그 사골 육수를 농축시킨 그렇죠. 그 베이스들을 농축액이 있죠. 그죠. 그 농축액이 사실 사골 육수 100%이면서 거기에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넣어서 색깔을 오래 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뽀얗고 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술이 탄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가게들은 조금 이런 것들의 힘을 빌어서 음식을 만드는 곳들이 덜어 있습니다. 원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좀 납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근데 맛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드시는 분들은 구분을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고기를 아예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고기를 많이 쓰고 육수 베이스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을 조금 가미를 해서 좀 더 진한 맛을 우려내는 곳들은 조금 장사를 잘 하고 있죠. 왜 그때 뭐 프림을 넣는 곳이 있다. 그렇죠. 뭐 네. 이런 좀 파문이 있었잖아요. 해요. 땅콩 버터까지. 네, 이게 맞아요. 좀 네. 실제로 맛에 효과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대중적인 맛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조금 단맛이 되게 강세이고 한식에 있어서 좀 달고 맵고 한 것들이 유행을 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파동이 있었을 때 설렁탕이 한참 맛있으려면은 이렇게 입에 쩍쩍 붙는 그 찐한 맞아요. 어떤 그 기름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술 안 떨어지게 찐득찐득하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오래 구워서 그 국물에 이제 그 성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가 살짝 식으면 그게 이제 입술에 쫙 붙는 그런 느낌인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재료를 많이 쓰지 않고 만들기 위해서 그런 첨가물들을 약간 사용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죠.
그래요? 맛에도 차이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직접 네. 식당 가서 사 먹을 때 정말 오래 끓인 그 국물하고 네. 무언가를 첨가해서 가루를 넣어서 뽀얗게 만든 국물하고 네. 저 같은 사람이 구분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그냥 일률 편찬적인 맛이 있거든요. 그 제품의 경우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지금은 이렇게 제품만 사용해서 만드는 설렁탕집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고기를 같이 구워서 약간의 재료를 첨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100% 순 사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또 그냥 다 고기를 구워서 고기랑 뼈를 구워서 만들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 거를 보고 찾아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설렁탕이나 곰탕 먹으러 가서 맛이 없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국물을 좋아하시는군요. 천편일률적인 그 맛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설렁탕 하면 또 김치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좋죠. 뭐 네. 깍두기 석박지 주는 곳도 있고 그쵸, 뭐 겉절이 그쵸. 주는 곳도 있고 하는데 네. 요리 연구가의 입장으로서 설렁탕 무슨 김치랑 먹어야 합니까? 무조건 이거는 무깍두기죠. 그렇습니까? 그죠. 설렁탕집 깍두기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무가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국물이 되게 뭔가 진하고 기름 맛이 좀 나고 하기 때문에 시원하고 상큼한 우리 반찬이 잘 어울리는데요. 그거에 무의 그 탁탁 터지는 그 단맛이 같이 있을 이 겨울이 완전 지금 제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날씨 추우니까 좀 뜨끈한 설렁탕에다가 설렁탕집 깍두기라고 하면은 무가 좀 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석박지 스타일에 네. 거기에다가 제가 다 침이 고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침을 삼켰네요.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침을 너무 많이 흘리셔서 네 말씀하세요. 너무 죄송하고요. 설렁탕 이렇게 한 그릇을 옆에 놓고 옆에 있는 그 단지를 보시면 항상 설렁탕집에 무 깍두기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이 무가 너무너무 맛있을 때라서 양념을 그냥 대충대충 이걸 또 설렁설렁 양념한다고 하잖아요. 설렁설렁만 해놔도 그 무 시원하고 약간 알싸하고 단맛에 이 그냥 뜨끈한 국물이 너무 환상궁합인 거죠. 이 설렁탕집 가서 먹는 깍두기는 유독 시원한 맛이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 국물을 조금 첨가를 해서 깍두기를 숙성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좀 더 시원한 맛이 배가 되고, 왜냐하면 육수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그 설렁탕집 깍두기를 절일 때 네. 약간 소금하고 그리고 설탕 같은 걸 좀 같이 사용을 해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물기를 빼요. 절인 다음에. 네. 대부분의 깍두기들은 그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인 다음에 물기를 많이 빼지 않거든요. 네. 근데 설렁탕집 깍두기들은 웬만하면 물기를 쫙 빼고 탈수를 하듯이 해가지고 약간 뭔가 꼬득꼬득한 느낌이 오래도록 살아있도록 만든 다음에 양념을 버무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국물하고 더 잘 어울리는 약간 뭔가 무말랭이 가기 직전의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갖고 좀 씹으면 아닥아닥한 그런 느낌이 있죠. 막 정신이 막 어지러운 느낌입니다. 그 설렁탕 먹을 때 국물 부어서 드세요? 저는 안 부어 먹습니다. 저도 안 부어 먹는데 부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죠. 많잖아요. 맞아요. 그 깍두기 국물 특히 깍두기 국물 자체가 굉장히 달고 시원하면서 약간 상큼한 그런 산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설렁탕을 절반 정도 먹고 나서 그 국물을 좀 이렇게 쭉 부어가지고 물론 색깔은 조금 빨갛게 되지만 같이 먹으면은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배가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얀 색깔 국물에 빨간색이 들어가서 핑크빛이 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우리 국밥 먹을 때 양념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양념장이랑 또 깍두기 국물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이죠. 네. 저희 아버지는 양념장 파세요. 국물보다도. 깍두기 국물이 아니라. 네. 깍두기 국물을 넣게 되면 너무 쉬어져서 본인은 이제 별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양념장을 풀어서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념장은 마늘하고 고춧가루하고 그걸 간장에다가 이렇게 불려서 네네. 만든 거거든요. 되게 시원한 맛이라기보다 약간 매콤한 맛을 좀 배가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고 깍두기 국물을 넣으면 굉장히 더 시원하고 새콤해지죠. 깍두기 국물 넣어서 먹는 것도 유전이군요.
입맛이.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넘어가요. 요즘에는 밀키트로도 많이 드시는데 아유, 배달해서 네, 그렇죠. 먹거나 하면은 요즘 또 날씨가 추우니까 젤리 상태가 이렇게 돼서 오기도 해요. 아, 네. 이게 어떤 성분 때문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젤라틴화 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아까 저희 나눴었던 그 입에 짝 붙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렇게 굳어지면서 점점 젤라틴화가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게 이렇게 굳어져야 사실은 잘 우러난 설렁탕 국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네. 제가 설렁탕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디 갈까요? 선농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네.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격식에 맞는 제사 이후에 먹었었던 음식에 걸맞는 그런 설렁탕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100년이 넘은 설렁탕집이 있어요. 어느 동네입니까? 네, 종로에 있고요. 네. 이땡 설렁탕인데요. 네. 100년 넘은 거 그쪽에 가면은 소를 사실 통째로 삶는 것처럼 진짜 뭐 내장 부위들마저도 다 주문을 해서 드실 수가 있고 국물 안에 들어있는 고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살코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실제로 그 통으로 다 고기를 고아가지고 설렁탕을 만드는 집들은 안에 들어간 고기의 부위가 되게 다양해요. 뭐 우설서부터 뭐 허파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양지라든지 사태라든지 이런 고기들도 있고 뭐 도가니도 있고 다 있는데 국물을 받아다가 혹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조금 고기가 그냥 일률 편찬적이죠. 네, 밖에서 저희 설렁탕 얘기 그만하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홍채연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식탁 오늘은 설렁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강성규 아나운서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